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요거 한 박스, 요거 한 박스, 요거 한 박스. 요거 한번 리뷰를 전체 싹 다 보여드릴게요. 요런 광이 납니다. 미쳤죠 여러분? 이 광 보세요, 광. 윈터님이 쓸 것만 같은 요 귤러셔를, 이거 질감이 굉장히 특이한 게 실제로 제가 아침에 썼을 때 이걸 쓰니까 실시간으로 모공이 없어지는데? 와, 일본은 속눈썹을 진짜 잘하네. 그 제니님이 사용하신 엉덩이 비누랑 470만 원짜리 가방인데요. 진짜 여러 명하고 만나서 쇼핑하는 게 좋다고 느꼈던 게 각자 알고 있는 꿀템들이 다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언제드리고 뽀드래곤 뿌명이다. 반갑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일단 이걸 좀 뗐어요. 이게 시트가 조금 도톰한 편이어갖고 수분막은 잘 챙겨주는 느낌이고, 사실 색소가 좀 시트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유해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유해한 느낌은 생각보다 아니고 향도 굉장히 무해한 느낌의 자연에서 유래한 그런 향. 그리고 또 산 게 이 쌀뜨물 팩인데요. 이거 질감이 굉장히 특이한 게 진짜 안에 쌀이 불려서 들어간 것처럼 부두두두두두한 이런 뿌른 쌀 느낌이 그대로 나거든요. 진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거 싹 발라준 다음에 이걸로 딱 모델링 팩처럼 둘러주면 또톰하게 막을 형성해주니까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침에 썼을 때 이걸 쓰니까 뭔가 각질도 불려서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수분 막이 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배우 송혜교님께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 몇 번 헹구고 나서 깨끗하게 우려낸 쌀뜨물로 세안을 한다는 그런 팁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꿀팁이 조금 결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세안을 할 수 있는 캡슐 클렌징이에요. 클렌징 가루인데 이게 물하고 만나면 파로 풍성한 거품으로 변하거든요. 이걸로 씻고 나면 엄청 막 건조한 느낌이나 자극적인 느낌이 확실히 덜하고, 이것도 아까 그 쌀뜨물 팩과 마찬가지로 좀 각질이 같이 벗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일본이 은근 피부 케어 맛집 강국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팩은 아까 마이멜로디도 있었지만 시나몬롤하고 크로미하고 여기 다른 푸딩 같은 친구 있잖아요. 이름 뭐더라? 이 친구들도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도 팩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스킨케어를 보여드렸는데요. 마스크팩하고 쌀뜨물 팩만 했더니 너무 땡겨. 빨리 크림 좀 우리나라 거 발라주고 메이크업 제품 리뷰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한국에 눈썹이나 렌즈가 일본 것보단 조금 더 예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마치고 왔고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게 토너 크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하고 목 차이가 나요. 보면은 얼굴 밝고 목 한 톤 어둡고 톤은 거의 3톤, 2톤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토너 크림이 필수로 항상 여기 바르고 다니는데요. 로프트에 가니까 글쎄 토너 크림이 2개, 3개 아니 막 10,0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2개만 골라와봤어요. 어떤 거냐면 캔메이크 제품하고 에튜세라는 브랜드의 토너 크림인데요. 반쪽 발라가지고 차이를 한번 볼게요. 패키지가 완전 반딱반딱하거든요. 연보라 그 잡채 누가 봐도 누런기 싹 잡아줄 것 같은 그런 패키지잖아요. 질감은 굉장히 푸딩같이 쫀쫀한 느낌으로 그런 젤리 같은 느낌의 토너 크림인데요. 딱 퍼뜨렸을 때는 안에서 수분감이 싹 터지는 듯이 얇고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에 숭덩숭덩 이렇게 편하게 발라줄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몸에 발리니까 주름 부각이 없습니다. 그 손가락 마디마디 까다로운 위치에도 되게 잘 발라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바른 쪽, 이게 안 바른 쪽. 여기가 인어공주, 여기가 안 인어공주. 이 정도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촉촉하면 끈적임이 걱정되잖아요. 휴대폰 액정에 한번 찍어남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자. 묻어남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별로 찍힌 거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몸 같은 부위에 발라주기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에튜세 토너 크림도 발라줘야겠죠? 피치핑크 케이스에 매트한 재질감의 패키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짝 되게 쫀득꾸덕한, 일본이 이런 제형 좋아하나 보다. 다만 얘는 다른 게 여러분 아까 토너 크림보다 좀 더 두께감이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훨씬 발색이 잘 되고요. 아까보다는 조금 확실히 뻑뻑한 느낌이 들면서 발리긴 해요. 도톰하기 때문에. 다 발라봤는데 저는 아까 되게 도톰하게 발라서 발색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의외의 반전입니다. 오히려 아까 보라색이 누런기가 확실히 다 잡혔고 에튜세 제품은 조금 톤업이 덜 된 듯한 그런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가차없이 찍힘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액정 등장! 쓱싹 액정 땄고요. 여러분 깔끔한 액정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묻어남이 심한데요? 너무 별로다. 그래도 기회를 주고자 이 목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소량 뿌려주기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캔메이크 거보다는 양 조절이 좀 더 쉽다. 입구가 좁아서. 같은 토너 크림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제형과 색감에 따라서 톤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에튜세. 그래서 톤업은 캔메이크 승! 기특한 녀석. 이제 바디를 톤업해줬으니까 기분 좋게 입술도 조금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다음은 바로 요 립 스크럽제인데요. 이 시나몬 롤이 립 스크럽제 안에 탁 녹아서 들어간 것만 같잖아요. 향은 일단 코코넛 향? 코코아 향? 이런 달달한 느낌이 들어가는 고소한 향이 나고요. 근데 발랐을 때 좀 바카처럼 시원한 감이 올라오면서 요 립밤 안에 알갱이가 또 잘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각질 제거가 기깔나게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화장할 때 과정에서 저처럼 이거 한번 입술 갈아주면서 발라주고 얹은 다음에 화장 진행하면 입술 각질이 싹 나갈 것만 같아요. 자, 다음은 너무 신박한 이런 프라이머 두 가지를 골라와 봤는데요. 하나는 아까 살짝 톤업에서 실망스러웠던 요 자식 에튜세의 프라이머인데요.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피치핑크 케이스 안에 여러분 프라이머가 이렇게 붓 형태거든요. 이렇게 주름 같은 걸 싹 메워줄 수 있는 거예요. 얇게 터치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좀 단점은 여러분 브러쉬 꼈다 뺐다 하는 거니까 살짝 비위생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한번 좌측 코에 바르고 우측 코엔 다른 제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뽀짝이들은 알 수도 있지만 제가 피부가 좀 블랙헤드가 많고 모공이 조금 T존 부위로 발달한 편이잖아요. 요거를 자세히 한번 현실 리뷰식으로 보여드리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손에 바른 것처럼 두껍게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얇게 조금씩 발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면에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양 조절이 빠르게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엔 요거는 모공을 잡아주는 프라이머라기보다는 유분감을 조금 억제시켜주고 피부 질감을 조절해주는 그 정도의 프라이머인 것 같지 이게 막 모공을 싹 메워주고 가려준다 그런 프라이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에튜드에 좀 두 번 실망인데 세잔느 가볼게요. 다음 프라이머는 바로 요아예요. 여러분 이제는 돈키호에는 없습니다. 근데 로프트에는 있습니다. 바로 세잔느의 프라이머인데요. 패키지는 이렇게 되게 부티나는 골드빛입니다, 여러분. 돈을 부르는 디자인이에요. 돈을 부르는 디자인. 살짝 짜보면 되게 꾸덕하고 반투명한 느낌의 쫀쫀한 프라이머가 나옵니다. 저는 립브러쉬 활용해서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실리콘 형태. 이렇게 불투명하게 쌓여요, 쌓여. 꼬닥해요, 꼬닥하고 불투명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은 프라이머는 너무 많은 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위에 얹어주는 화장이 밀릴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모공이 없어지는데? 실시간으로 모공 다 파야 없어지고 있어. 잘가 모공 안녕. 여기가 세잔느, 여기가 에튜세입니다. 여기가 확실히 좀 매끈하게 된 느낌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얇고 좀 건조해요. 이건 안 되겠다. 감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우리나라 보나메드삭 프라이머가 미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자꾸 일본 깡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리워해서 죄송한데요. 쿠팡에다가 보나메드삭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진짜 좋아서 그래요. 다음은요 여러분, 훔이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뭐냐면 이런 톤업 컨실러가 액체로 나와 있는데 완전 흰색도 아니고 조용한 핑크 컬러예요. 근데 양이 좀 다 줄 거면 주지. 여기 비었어. 뭐야, 살짝 이거 지금 살짝 빈티나잖아. 나름 털어왔는데. 손등 발색은 이런 느낌. 핑크빛 색감의 컨실러인데요. 발림성은 좀 도톰하고 확실히 커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색깔을 입혀줄 수 있을 정도의 살짝 매트한 질감이 돕니다. 저는 여기랑 띠띠 하고 이마 중앙에도 뽕 조금 넣어주고 턱 쪽에도 살짝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제가 이때 쓰기 좋은 스펀지도 하나 샀거든요. 잠시만요. 이번엔 돈키호테 출연! 바로 이 물방울 모양 퍼프인데요. 크기가 심상치 않아? 우리가 알던 물방울 퍼프가 맞긴 한데 진짜 조그매요. 손톱의 2배 정도밖에 안 되죠?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꺼내서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물에 살짝 적셔갖고 이 건조한 컨실러 블렌딩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적셔서 올게요. 이제 물에 적셔왔어요. 근데 이 마이멜로디 여기 티티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잖아. 방금 순간 객관화를 했어요. 자기 객관화. 아니야, love myself 하자고. 좋아요. 이 컨실러가 너무 건조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그새 딱 픽싱이 돼버렸네. 여러분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물을 적셔오는 동안 그새 픽싱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물먹이 스펀지로 블렌딩이 잘 안 되네. 맞짱 뜨고 싶다. 진심 나와버렸어. 어떡해, 미안해요. 타투가 됐잖아요. T로 타투가 됐잖아요. 지금 방금 얹었는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화면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밀려요, 밀려. 이건 아니지.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파운데이션 바르고 해줘야겠다. 파데 얹어주고 유분기 있을 때 한 번 더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다음은 여러분 요번에도 컨실러인데요. 후미에서 나온 아까 같은 귀여운 컨실러예요. 그래서 요거는 섀도우처럼 이렇게 열어서 쓸 수 있는 디자인이고 레몬색하고 조금 베이지, 연어 이런 색깔이 같이 들어있어서 다크를 가려주거나 톤업 시켜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있는 무슨 스펀지 팁 그리고 뒤에는 브러쉬 팁이 함께 내장되어 있습니다. 얇게 얹어주고 다음에 이 레몬색으로 주변에 홍조라든지 톤업을 해주고 싶은 팔자의 블렌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눈밑이 환해진다, 환해진다. 화난다, 환해져서. 죄송해요. 제형감 너무 괜찮은데요? 자연스럽게 눈 밑에가 탱탱해졌습니다. 좋은데 괜찮네요. 이건 좀 괜찮네. 추천!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생긴 쿠션을 발견했는데요. 그냥 쿠션 아니고요. 쿠션 안에 컨실러와 브러쉬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미친 구성의 쿠션입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펀지 팁과 브러쉬가 같이 되어 있어요. 가장 밝은 베이지 색상을 활용해서 입가를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에 살짝 살살살 녹여주고 여기 그리고 내장된 브러쉬로 살살살 이렇게 하면 여기 볼살이 확실히 불독살이 덜해 보이거든요. 브러쉬도 되게 촘촘하게 부드러워갖고 이 제형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블렌딩이 잘 돼요. 깔끔하게 입 주변이 커버됐고 여러분 Are you 뾰루지? 양심 있어 없어? 오늘 촬영 날인데 우리 한 몸 아니었어? 왜 넌 나랑 다른 의견을 갖고 사는 거야? 한번 커버해볼게요. 연어 컬러, 밝은 베이지 컬러, 조금 어두운 베이지 컬러 중에 트러블 커버는 이 어두운 베이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커버가 좀 되고 점 같은 거 제가 항상 컨실러 리뷰할 때 점 가리는데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이 후미 컨실러 팔레트는 다크라든지 톤업 이런 피부 톤을 균일하게 보정해줄 수 있는 형광등 컨실러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차이다. 제가 지금 이 점을 가리는 것도 이 쿠션 컨실러 팔레트로 하는 이유는 좀 결점을 가려주기에 특화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동양인의 피부톤에 맞지 않는 그런 컨실러 색감은 아니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써주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보다 좀 인상이 깔끔해졌어요. 아닌가? 제가 사실 파데도 샀거든요. 반쪽은 이 파데 발라보고 반쪽은 이 쿠션을 한번 얹어볼게요. 이거는 리퀴드 파데예요. 아까 컨실러 집에서 나왔던 후미 리퀴드 파운데이션인데요. 되게 묽어요. 되게 묽은데 되게 좀 밝은 느낌이죠? 이게 색감은 되게 핑크빛이 많이 도는 붉은 베이지 느낌? 손등에 덜고 국산 스파츌라로 샥 떠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발라볼게요. 되게 매트해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좀 얇아서 막 커버력이 뛰어난 걸 기대하기보다는 피부 표현을 좀 자연스럽고 혈색이 돌게끔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 제 피부에는 색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홍조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 살짝끔 홍조라든지 피부염이 조금 올라왔던 흔적이 있어요. 그거를 막 완벽하게 커버해주거나 이러진 않고 오히려 붉은기를 조금 보이게 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은 분들은 이건 별로일 것 같고 이게 비포이기 때문에 이게 애프터 건성인 분들은 좀 건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분은요. 갑성 혹은 지성,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부위에만 올려주기에 좋고요. 평소에 모공이 고민이었던 얼굴에 회색 기운이 많이 도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까 컨실러 팔레트 빼고 그 팁 컨실러 핑크색이랑 이 파운데이션 건조한 거 보니까 후미라는 브랜드가 좀 매트한 느낌의 화장을 하기 되게 좋은 뽀용한 느낌의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은 너무 궁금했던 이 쿠션. 아까 컨실러에서도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쿠션도 제발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호수는 제가 좀 밝게 화장하고 싶어서 19호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 정도, 19호는 이 정도. 퍼프가 오히려 갈색 느낌이 나왔네요. 되게 얇게 잘 발리고 발라볼게요. 되게 얇게 발려서 커버력이 엄청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컨실러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컨실러로 커버력 보충하고 컨실러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피부 전반적인 빛깔을 이 쿠션으로 맞춰주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 커버력은 아까 쿠션이 조금 더 뛰어나요. 여기 보시면 제가 물론 2번 얹기는 했지만 2번 얹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조하게 바로 픽싱이 되어버리니까 2번 얹으면 더 바짝 건조해질까봐 조금 무서운 게 있어서 여기만 2번 더 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력 면에서 좀 더 우수하고 톤을 전반적으로 맞춰주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보자분들께 이 쿠션을 권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구성도 수정 화장하기 너무 좋고 여행 갔을 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이거 하나 딱 구매하셔서 화장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끝났으니까 아까 실패해서 너무 슬펐던 후미 토너 컨실러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물먹인 퍼프로 살살살살 아까보단 확실히 블렌딩이 되나 했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사지 마세요. 이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비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타임인데요. 제가 불친자 아니겠습니까? 요거 한번 리뷰를 전체 싹 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먼저 크림치크 유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 캔메이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쇼츠로 추천해드렸던 제품인데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뭐냐면 이게 한국 돈으로 진짜 9,000원도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피부에다가 얹었을 때는 마치 인주에 찍은 것처럼 빨갛게 새빨갛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빨갛다 해서 으악! 뭐야 저거 편실해서 쓸 수 있어 하는데 이 빨간기가 군데군데 들어가게 되면은 얼굴에 죽어있던 혈색을 살려주기 때문에 빨간색을 써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거든요. 제형감이 촉촉하고 발색도 굉장히 강렬한데 이게 촉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블렌딩이 되게 쉽게 돼요. 그리고 퍼트리면 퍼트릴수록 얇게 코팅되듯이 딱 색감이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수채화 같이 자연스러운 요런 블러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컬 안 타는 블러셔, 퍼컬 타지 않고 혈색만 끌어올려주는 그런 블러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빨간색 크림 블러셔 보여드렸으니까 쿠션으로 조금 가려보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일본인데 중국 화장품 있어요. 중국 화장품 그것도 주디돌 너무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돈키호테는 없어요. 근데 여기엔 있어요. 일단 크림치크도 치크지만 여기 보면 하트 뿅뿅 파워퍼프 걸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가루 블러셔가 같이 되어 있고요. 컬러 구성을 보면 여기 크림치크는 로즈빛으로, 여기는 조금 코랄 핑크, 웜한 핑크, 여기는 쿨핑크로 톤업 파우더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은 뽀용 블러셔, 요거는 무펄 하이라이터 흰색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림치크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우리가 평소에 썼던 블러링 팟 같은 제품 있죠. 팟 타입 제품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보면 되게 블러리하게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나죠? 자연스럽게 영역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요 위에 가루 블러셔 얹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크림치크만 살짝 얹어줬는데 사람이 좀 핑크빛이야. 지금 인간 마이멜로디 같지 않아요? 아닌가? 오반가? 미안해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요거 얹어볼게요. 딱 크림치크로 얹어줬던데 위에다가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런 색이라고. 색깔은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 밝은 톤의 뽀용한 핑크 있잖아요. 요것도 같이 요거랑 섞어주면 좀 더 밝은 톤으로 코라든지 이런데 좀 포인트 컬러 입혀주기 좋거든요. 요 하트 컬러랑 요 연핑크 컬러 같이 써주면 진짜 뽀용 갑 컬러 미쳤다. 여기 연핑크 느낌의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무펄 하이라이터. 요거를 붓에 덜어서 코 한번 확 살려볼까요? 콧대 쏴, 코끝 쏴, 그리고 이마 중앙 봉긋, 턱끝 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산 게 바로 연보라색 블러셔인데요. 일본에는 웬만하면 다 웜톤 컬러만 있는데 이렇게 쿨한 라벤더 컬러 흔치 않은데 로프트에는 있더라고요. 브러쉬 모질도 너무 좋은 게 브러쉬의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나풀나풀 넓은 영역에 톤업하는 용도로 발라주기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브러쉬가 또 이 블러셔를 묻히니까 또 형태가 잘 보이는데 4선이에요. 그래서 긁어서 써주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손목에 발색해보면 거의 티가 안 나긴 하는데 되게 펄이 짠짠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뭉침 하나 없이 연보라가 샥 올라가니까 되게 뽀용한 극치로 치닫잖아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었던 이 보라색이 또 일본에는 있었네요. 이 엑셀의 연보라 블러셔 로프트에서 구매한 제품 추천드립니다. 가루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한 캔메이크의 이 펄 블러셔와 윈터님이 쓸 것만 같은 세잔느의 이 귤러셔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윈터님 하니까 궁금한 이 귤러셔 먼저 피부에 얹어볼게요. 귤러셔도 마찬가지로 이 브러쉬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엔 세잔느, 이쪽엔 캔메이크 발라서 색감 비교 보여드릴게요. 세잔느 같은 경우는 펄감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매트하고 퍼석한 느낌으로 색감이 올라가고요. 이 동봉된 브러쉬로 쿨톤이 귤러셔를 얹어보면요. 이런 색감. 조금 진하게 발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입자가 곱긴 한데 살짝의 뭉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색감은 이런 귤색이긴 한데 제 기준 조금 더 밝은 귤색이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 살짝 채도 높이고 흰색 몇 방울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피부톤이 한 22호, 23호이신 분들, 좀 웜톤이신 분들이 요거 하면 너무 예쁘게 먹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너무 유명한 캔메이크 제품이죠. 이 펄 브러쉬 어떻게 일본 공주님들이 쓸 것만 같아.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예쁘지만 이렇게 꽃 각이 진짜 예술로 되어 있고요. 펄감이 은은하게 도는 그런 하이라이팅 느낌이 있는 블러셔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뭐가 긴 블러셔가 함께 들어있고요. 다 섞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반가워. 발색이 엄청 진하지 않아요. 좀 옅은 편이고 되게 반딱한 펄감이 도는 느낌이라서 뭔가 블러셔의 역할도 확실하게 하지만 얼굴에 입체감을 주고 싶을 때 이 제품 활용해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먹광 느낌으로. 방금 여기는 막 뭉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뭉침 없이 펄들이 탁 매겨졌거든요. 같은 피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아까 그 크림치크 조합에서 보여드렸던 주디돌 중국 블러셔랑 일본 블러셔 조합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한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톤업 파우더인데요. 여러분 외관만 봤을 때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영롱함이 가득한 외관입니다. 진짜 반짝반짝 빛나죠? 근데 이게 발색해보면 되게 하얘요. 역시 일본 하면 펄감이 빠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터 용도로 써주고 있어요. 보여요? 실시간으로 얼굴 밝아지는 거? 입가 되게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이 펄감이 막 크지가 않고 되게 쉬머한 느낌의 펄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얹어서 바삭 구워버리면서 뽀용한 컨투링 메이크업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베이스가 좀 매트하게 올라간 편이긴 한데 그래도 파우더를 했을 때 막 어디가 뜨거나 막 각질이 부각되고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일본 뭔가 갸루상 분들도 많이 사용한다 하고 바르고 자도 된다 하는 그런 파우더인데요. 그만큼 성분도 순하고 이게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였는데 바짝 건조한 거 조금 촉촉한 거 있었는데 이거는 살짝 촉촉한 느낌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이거를 이제 철판으로 된 거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서 되게 귀여운 왕퍼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닥 안에 파우더가 들어있는데 전반적으로 묻혀서 손등에 한번 발색해보면 이렇게 되게 유분기 싹 잡아주는 느낌? 뭔가 하루 종일 뽀송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꽃향기,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나는데요. 뭔가 이거는 모공을 싹 메워주는 듯한 그런 어바웃톤 느낌의 파우더는 아닌 것 같고 유분기, 애기 궁뎅이처럼 잡아주는 그런 용도의 파우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컨투어링을 본격적으로 또 해야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구매한 게 바로 이 쉐딩입니다. 조금 애쉬 빛깔이 도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수많은 컬러 중에 저는 5호를 구매했어요. 여기 너무 친절하게 브러쉬를 같이 주는데 특이한 게 여러분 보시면 길고 짧은 거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코 쪼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긴 브러쉬로 코를 쪼갤 부위에 일단 전반적으로 영역을 조금 대강대강 잡아줍니다. 코가 만들어졌어. 땡땡한 짧은 모로 이렇게 눕혀서 써주면 이렇게 넓은 면에 올라가기 너무 쉽고요. 살짝 좁은 영역에 이렇게 그려가듯이 화장을 해주기에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애교살까지 조금 오바다. 얼굴형은 제가 평소에 쓰던 한국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저번 코 이렇게 생긴 거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좋다. 쉐딩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네. 아니 이거 증정용 브러쉬인데 투인원인 게 너무 좋다. 그 다음은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 차례예요. 제가 진짜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섀도우 팔레트. 일단 비주얼 보고 가시겠습니다. 토끼예요. 신혜님은 귀여운 거 여러 개 사셨는데 저는 토끼가 끌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저한테 좀 토끼 닮았다 하더라고. 어때요? 좀 닮았어요? 미안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안에 색깔이 엄청 다양해. 12색이 들어있어요. 전 좀 레디시한 느낌으로 골라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밝혀주는 컬러도 있고 뭐 색감 포인트 컬러도 있고 다 있지만 글리터도 있고요.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 수 있는 다크 브라운 컬러도 있고요. 좀 피부 착색을 커버해줄 수 있는 옐로우 컬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구성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이런 섀도우 팔레트가. 그래서 이걸 보고 탁 반해버렸죠. 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손목 발색 너무 많아서 예쁘게 하진 못했는데요. 하면서 너무 놀란 게 글리터가 미쳤어요. 잠시만요. 그냥 거의 뭐 사이보그여도 괜찮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광택 미쳤어요 여러분. 가루가 아니라 무슨 호일 같아요. 호일? 근데 이게 개쩌는 이유는요. 글리터뿐만이 아니라 발색력이 미쳤어요 여러분. 자, 일단 애교살 먼저 만들어 볼게요. 중안부 축소 얍! 토프 브라운으로 중안부를 짧게 같이 내장된 브러쉬도 브로우나 라이너 그려주기에 좋은 그리고 애교살 그려주기에 좋은 그런 얇은 브러쉬가 같이 돼 있어서 너무 좋고 요거랑 살짝 재밌게 섞어가지고 근데 발색이 너무 좋은데 가루 날림이 조금 있다. 끝에서부터 먼저 잘 잡고 얘도 일단 찍어주고 발색 미쳤다 발색 봐봐 아래도 살짝 비슷한 톤 널찍하게 깔아주고 이렇게 대충 해주고 얇은 걸로 라인 잡으면서 퍼뜨려주고
이 붓이 활용도가 엄청 좋네요. 그리고 색을 막 섞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미술 천재가 만든 섀도우 팔레트 느낌? 이 앞에 이런 핑키한 거 좀 들어있으니까 레디시한 거, 핑키한 거 조금 포인트로 넣어줄게요. 눈 앞머리에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 컬러를 진짜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이걸 활용해서 인중 축소도 해주기 너무 좋아요. 쉐딩을 가장 생기가 들어간 붉은 컬러이기 때문에 입술 조각해주기도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래도 확실히 붓이 날렵하니까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면서 그리기에는 되게 좋네요. 오늘은 눈꼬리를 길게 뺄 겁니다. 요즘 긴 눈꼬리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인데요. 메이블린 제품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많이 안 파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안에 아이라인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메이블린이 워낙 워터프루프로 유명하고 고정이 잘 되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스카라 자체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좀 얇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엄청 섬세한 느낌의 라인까지는 아니다. 제가 아까 섀도우로 비퍼탕 깔아줬던데 잘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덧칠하면 아래에 굳어져 있던 그 라인이 벗겨지고요. 그렇다 해서 블렌딩을 하려고 하면 까지고 모양 만들기가 좀 힘드네요. 너무 빨리 굳어서 그래요. 너무 새 거라서 그런가? 계속 지금 손 여기다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새 거라서 그랬나 봐요. 이제 잘 나와요. 이렇게 덜어주신 다음에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좀 여러 번 하셔야 돼요. 많이 흔들고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발색 자체는 되게 세게 잘 되네요. 메이블린의 지속력은 아까 여러 번 문대면서 확실히 이런 까짐은 조금 있는데 펜이라서 유지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으로 눈을 살짝 연장해줬으니까 섀도우로 다시 한번 블렌딩 해줄게요. 빨간색을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을 지하게 해줄게요. 이런 레드 컬러가 우리 점막이랑 혈색이랑 비슷한 컬러라서 잘 써주면 눈 진짜 키워주기에 완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트임 라이너도 샀는데 살짝 군고구마, 자색 고구마 색깔? 우리나라에 막 아직 모브 막 이런 컬러만 좀 대중적으로 있지 핑크 초콜릿 색깔 이런 거 없잖아요. 메이블린보다 좀 더 세밀한 터치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 그릴 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점막 확장하듯이 샥 해주고 블렌딩도 빠르게 잘 되고 뭐야 괜찮은데? 되게 얇게 따졌죠? 섀도우로 블렌딩 하긴 할 건데요. 이제 언더 블렌딩은 이걸로 살짝 펄감 있던 레드 덩어리 살짝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펄 얹어봐야겠죠 여러분? 볼드빛 나는 핑크 펄 눈 앞머리 쪽에 쫑쫑쫑쫑 점막 가까이 얹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스틸라의 원더러스트를 가루 버전으로 만든 느낌? 뿔그리 파티잖아. 제가 이런 맛돌이 글리터도 샀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보라색 유니콘 펄이에요. 이렇게 실리콘 팁으로 얇게 부촉처럼 이루어져 있고 잠깐만 방금 아이라인 절대 안 져줘. 절대 안 져줘. 미쳤다. 끊겨서 까지는 현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등 발색 보여드리면 보세요. 한번 스치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없는 일본광입니다. 일본광 그냥 보라색 미쳤죠. 빛나잖아. 그래서 이거 긁어서 좀 퍼뜨려줄 수도 있어요. 뭉친 느낌. 보여요? 이렇게 눈두덩이에도 퍼뜨리듯이 그리고 퍼뜨려주고. 근데 개인적으로 알갱이가 좀 커가지고 눈 아래에 하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좀 쟁여놓기. 다신 일본에 갈 일이 조금 없거든요. 그리고 또 돈키호테에서 엄청난 섀도우 팔레트를 샀는데요. 사실 요즘 롬앤에서도 나오지만 일본 제품도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쉬머펄, 왕펄, 글리터, 쉬머펄, 왕왕왕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살짝 얹어볼게요. 이 보라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깨진 유리사탕 같은 글리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탁 얹어주면 빛이 완전 너무 기깔나게 나거든요. 진짜 글리터 처돌이들은 무조건 이거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눈 뜨면 이런 느낌 완전 화려하죠. 빨리 속눈썹도 붙이고 싶어요. 제가 속눈썹은 로프트에서는 3개를 이렇게 사고 돈키호테에서는 이렇게 하나를 샀는데요.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돌호돌하게 얇은 래쉬이고요. 로프트에서 산 걸 보여드리면 이것도 자연스럽긴 하지만 좀 기장감이 더 있어서 살짝은 더 화려해요. 그리고 이렇게 2개도 있는데 하나는 완전 가닥 속눈썹인데 9mm, 11mm, 12mm까지도 나온 제품이고 요거는 통 속눈썹인데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더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가닥 속눈썹이거든요. 또 그래서 기가 막힌 로프트만의 꿀템을 또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딱 풀에다가 속눈썹 붙이고 딱 이렇게 눈에다가 얹어라 그 말인 것 같아요. 원터치 글루 테이프라고 하네요. 이게 안에서 이렇게 꺼내보면 되게 많이 테이프가 들어있거든요. 다 이렇게 2mm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픈이라고 방금 써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뜯어주면 제가 지금
지금 여기 조금 많이 뜯긴 했는데 여기 윗칸만 보시면 2mm짜리 풀이 쫑쫑쫑쫑쫑 얇게 스테이플러처럼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치트키로 속눈썹 찝어준 다음에 속눈썹 붙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대박. 이 속눈썹 안에 이 집게도 같이 줘요. 이렇게 붙이는 집게. 이거 좋은지 한번 활용해볼게요. 이거를 테이프 위에 떼어주고 오! 이렇게 풀이 뿌리에 붙었는데 잘 안 느껴지시죠? 한번 속눈썹 아래에 오 진짜 신기해. 근데 잘 떨어져요. 이게 좀 두껍다 보니까 이게 원터치 테이프라고 하는데 백터치 테이프 이거 뭐 손이 더 가요. 성격이 급해서 막 몸살 날 것 같아. 막 우리 자국민 감정을 가지고 필리밀리 속눈썹 붓을 쓸 거고요. 이거는 글루 속눈썹 요즘 나오는데도 제가 굳이 수공예로 하나씩 만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는 아웃. 비추. 톡톡하라에 집게를 써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장인 정신이 잔뜩 깃든 속눈썹 같다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잊은 게 있어요. 글리터 섀도우 하나 더 샀는데요. 반짝임을 놓칠 수 없는 고덕으로서 보석 같은 글리터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캔메이크의 주얼리 섀도우 베일인데요. 이 제품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좀 촉촉한 타입의 습식 글리터여가지고 애교살 여기 아까 글리터 얹어줬던 거에다가 살짝 퍼뜨리는 느낌으로 좀 더 디테일한 반짝임을 입혀줄 때도 너무 좋거든요. 손등에 한번 해보면 이런 광이 납니다. 미쳤죠 여러분? 이 광 보세요 광! 여기 좀 더 쉬머하고 얘가 좀 더 알갱이가 크거든요 보면. 저는 이걸 애교살, 요건 눈두덩이 위에 평소에 바를 것 같아요. 쉬머 펄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눈 아래 애교살 뽕을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어쩜 저렇게 귀엽게 조그만지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잖아요. 눈 앞머리도 살짝 밝혀주면 예쁠 것 같아요. 갑니다. 눈 앞머리 갑니다.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바세린 광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스카라 타입. 마스카라도 2종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제품은 로즈 색깔 마스카라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이거는 그냥 마스카라 아니고요. 보시면 뒤에는 톱니 날 같은 부분, 앞에는 빗어주는 빛 같은 솔같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톱니 날 같았던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액을 묻혀준다. 그리고 이제 빗으로 한 번 더 빗어줄게요. 보시면 이게 한쪽, 안 한쪽, 한쪽, 안 한쪽 마스카라. 오, 괜찮은데요? 아니, 애기 뭉침이 거의 없고 제가 썼던 에투데 브랜드라서 좀 기대 안 했거든요. 에투데 조금 여태까지 다 별로였어가지고. 근데 얘는 되게 좋은데요? 와, 일본은 속눈썹을 진짜 잘하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후미 여기에 로즈 마스카라를 발라줄 거예요. 속눈썹을 잘 늘려줄 것만 같은 가닥가닥 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뭉칠까봐 좀 무섭긴 합니다. 나의 속눈썹을 길어지게 만들어줘. 저희가 걱정했던 것처럼 잘 뭉쳐요. 보여요 지금 이거? 언더가 아니라 무슨 겨털 같은데요. 다행히 이렇게 한번 스쳐주니까 사라졌습니다. 뮤드, 우리나라 자국민으로서 뮤드의 속눈썹 빗 같은 걸로 같이 빗어줄게요. 깔끔하게 떼어주고 결 정도는 해주고 위에는 서비스. 근데 위엔 잘 됐어요. 그래서 위에는 조금 정갈한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쫑쫑쫑쫑쫑 올라갔고요. 아래 부분은 좀 뭉침이 있긴 하지만 레드 느낌을 잘 살리면서 표현이 돼가지고 되게 눈매가 앙큼상큼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다 그리고 나서 입술은 지금 살짝 불려놨잖아요. 한 번 더 불렸어요 중간에. 여러분 립스크럽 효과를 이제서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맨들맨들 부드러워. 완전 애기 궁뎅이 보들보들 고잡트 입술로 됐습니다. 아까 여기 글리터 예뻤던 집에서 냈던 틴트인데요. 난 발색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거든요. 칙칙한 놈과 아주 밝고 라이트한 핑크입니다. 지금 얹어보니까 조금 글로시하면서도 쫀쫀하게 광택이 얇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완전 글로스까지는 아니에요. 컬러 이걸로 살짝 채도 죽이고 발색빛이 도는 오묘한 컬러예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지막 화장품 여러분, 하이라이터입니다. 돈키호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어떡해, 너무 예뻐요. 이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얼굴 중심, 얼굴 외곽 이 순서대로 갈 수 있게끔 색깔 구성이 야무지게 돼 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밝은 톤의 하이라이터를 붓에 덜어서 이 코끝에 총 하고 여러분, 진실의 미간 이거 보세요. 뿅 하고 코 살아올랐어요. 와, 그리는 족족한 광이 터지네요. 볼에는 조금 비교적 살구색인 컬러로 해볼게요. 예쁘다. 얼굴에 하는 건 끝났는데 머리에 하는 게 더 있었어. 떼놨네요. 헤어 픽서 마스카라인데요. 잔머리 마스카라로 많이들 아시지만 진짜 완전 왕봉이야, 왕봉. 그래서 핫도그 같은 요 마스카라로다가 여기 저희 좀 흩어져 있는 애교머리 한번 싹 깔끔하게 싹 뭉쳐요. 이런 게 은근 한 끗 차이가 얼굴 작아 보이거든요. 딱 세팅이 깔끔하게 됩니다. 왕봉이라서
여기도 해주기 좋지만 여기 위통수, 정수리도 그냥 쓰담쓰담 빠르게 해주기 좋아요. 자, 이제 저는 화장품 리뷰는 마쳤고요. 옷이라든지 자파라든지 리뷰를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른 머리하고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짜잔! 전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는데요. 저번에 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헤어스타일링이 어려울 정도로 머리가 좀 망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당분간은 종종 이런 가발 쓴 모습으로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일본 느낌 나게 오바스럽게 더 핑크한 느낌으로 꾸민 것도 있긴 해요. 그럼 이제 화장품 외에 어떤 제품도 구매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제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클렌징 타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는 형태로 되게 짱짱하고 탄탄한 클렌징 타올이 일회용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먼지 날림도 거의 없고 이거는 좀 위생적으로 또 따로 세탁할 필요 없이 뭐 여행을 가거나 조금 1박 2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짤딱하게 자고 오시는 분들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유명한 게 이 온열 안대인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확실히 눈이 뜨끈뜨끈하면 잠이 잘 오고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랑 같이 쇼핑한 신혜님께서 추천을 강추하면서 넣으시더라고요. 제 쇼핑백에 마구마구. 이게 또 향기가 종류별로 있었는데 뜯어주면 티백 같은 무언가가 들은 안대가 나오거든요. 향기는 되게 숲향, 나뭇잎향 되게 그런 향이 나요. 이렇게 귀를 걸 수 있는 형태로 나와요. 이걸 이제 제가 지금 촬영하느라 눈을 가릴 순 없지만 눈에 딱 대는 순간 그때부터 막 발열이 되면서 이 향을 막 느끼면서 잠을 코 하고 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불면증 있으신 분들 요거 완전 추천. 그리고 이거는 엉덩이 팩이에요, 여러분. 엉덩이 팩. 일단 앞에 패키지도 예사롭지 않은데 샤워하고 나서 이걸 꺼내서 엉덩이 밑에 허벅지 사이에 붙여라. 억밑살에 붙여라. 시간이 지나고 떼면 아주 보송보송 반딱반딱 판타스틱한 엉덩이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용을 하는 후기를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미안해요. 그 제니님이 사용하신 엉덩이 비누랑 이거랑 같은 계열이지 않을까 싶어요. 뜯으면 진짜 상큼한 복숭아 향이 납니다. 근데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여러분. 왜 소극적으로 한국에서 팔지 않고 일본까지 갔어? 왜 안 파는지 알겠다. 호피야. 과감해요, 디자인이. 좋아요. 확실히 여러분 면적이 넓어요. 넓습니다, 면적이. 요거야. 요게 엉덩이 팩이야. 제니님이 사용하시는 엉덩이 비누에 이어서 엉덩이 팩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붙이고 좀 보드랍게 잡아야겠어요. 자, 그 다음은 약. 우리 돈키호테 하면 드럭스토어니까 약을 빼먹을 수 없겠죠? 가장 먼저 동전 파스는 가라! 샤론 파스입니다. 이게 신혜님 구독자분을 돈키호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 같이 쇼핑을 또 하루 종일 하게 됐어요. 근데 구독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전 파스는 한물 같습니다, 언니. 샤론 파스 구매하셔야 됩니다 해서 엄마 거 바로 득템했거든요. 이거 벌써 봉투 까자마자 그냥 파스향이 칵 하고 올라와요. 여기 이렇게 결리는 데다 그냥 착 붙여주면 엄청 얇게 밀착이 탁 하고 되거든요. 이 박스 한 개당에는 20개가 총 6봉지 들어있어가지고 낱개로 치면 120개가 들어있고 360개 정도 득템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 너무 추운 날씨에 딱인 감기약인데요. 요거는 저희 언니가 전직 승무원이었는데 비행시에 요거를 꼭꼭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아플지 모르니까 비상상비약으로다가 지금 날이 갑자기 급추워져서 제가 목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요거를 어제 탁 먹고 자니까 목이 조금 훨씬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챙겨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요거 형태는 이렇게 가루포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량 물에다가 타가지고 마시고 물약처럼 마시고 그 다음에 물로 혀를 좀 헹구듯이 해서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진짜 이건 숨은 꿀템인데요. 이거 많이들 아실 수도 있어요. 좀 여성분들께 굉장히 좋은 약으로 특히 혈액순환이 잘 돼요. 이게 원래는 제가 다녔던 마사지샵 선생님께서 제 몸이 너무 붓는 걸 보고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그때부터 꾸준히 먹었던 제품이거든요. 바로 이노치노 하하라는 제품인데요. 원래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인체에 무해한 거 하나 없이 혈액순환, 그러니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줘가지고 붓기도 싹 내리고 여성 호르몬 자율신경 균형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챙겨 먹고 있고 사이즈는 조금 여러 개인데 좀 가격대는 있는 편이에요. 이거 지금 840정 정도 들었는데 이거 한 번 살 때 큰 거 사서 쟁여서 먹는 편이고 한국에서 직구하면 너무 비싸서 일본 갔을 때 가득가득 쟁여놓는 그런 템입니다. 확실히 이거를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그 다리 붓기 차이가 확연히 다르고 얼굴도 붓기가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 돈키호테에서 빠질 수 없는 안약. 요 안약인데요. 너무 유명하죠? 딱 눈에 넣었을 때
청량감이 쩔어가지고 이 눈이 확 닦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전자기기 많이 접해서 눈이 피로한 사람들은 이런 안약 한두 방울 하루에 챙겨서 넣어주면 이 피로감이 좀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 화한 게 너무 싫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안약도 좀 괜찮은데요. 이것도 신은님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 컨디션을 개선해줄 수 있는 안약이지만 막 청량하거나 엄청 아프고 화한 그런 안약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안약이라고 해요. 진짜 여러 명하고 만나서 쇼핑하는 게 좋다고 느꼈던 게 각자 알고 있는 꿀템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붓기약 공유해주고 저도 이런 것도 막 공유 받은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안약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꼈을 때 이거를 투여하는 거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유명하죠. 진짜 쌈봉한 생리통 약이잖아요. 진통제인데요. 이건 한 개가 아니라 막 여러 개를 쟁였어요 지금. 저희 언니도 있고 저도 있고 막 집에 여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입소문한 효과 때문에 진짜 쟁이는 게 필수겠죠? 다음은 바로 요 여드름용 연고인데요. 가끔씩 우리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트러블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 연고를 조금 타타타타 스팟에 얹어주고 자면 다음날 확실히 잠잠해지고 들어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혜님 구독자도 많이 하고 신혜님도 알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에브리바디. 진짜 그만큼 입소문템인데 요것도 저 3개 쟁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노즈 민트라고 써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코에다 탁 해주면 빵 뚫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환절기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너무 좋고요.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냥 이거를 냄새를 근처에서 맡아주면 돼요. 킁킁거려서 죄송한데요. 코가 막 뚫려요. 막 너무 뚫려요. 이거 진짜 일상생활 꿀템입니다. 일본의 카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치킨 맛으로 요 가라쿠라는 제품도 구매를 했는데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가 온 가족 요리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살짝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런 신발용 지우개를 샀는데 신발이 막 더러워졌을 때 고무 부분을 요 지우개로 문질문질 해주면 깨끗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귀여운 자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핀을 샀는데 가족들끼리 그냥 머리에 끼고 있으려고 4개를 샀어요. 엄마가 유독 좀 화가 많으셔서 블라블라블라 부르자. 언니는 호기심이 많아서 응 이거고 아빠는 은근 조용하셔서 흰둥이 샀고요. 저는 가장 잠이 많아서 아니면 좀 천방지축이라서 요 잠옷장구를 사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꼈던 마이멜로디 머리띠도 거기서 산 거고 요 시나몰롤 머리띠도 있어요. 아주 진짜 리얼하죠? 그리고 뭐 이거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데 코를 높여준다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거 볼살을 리프팅 해준대요. 볼살 리프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겨울 여행이니까 추워서 그냥 돈키호테 때 핫팩을 여러 개 사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연세 찬스를 받아서 핫팩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꺼내질 못하거든요. 그 팩 안에다 넣으면 일본 내에서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까지 가져왔다는 점. 안차피유? 그런 모자 편집샵이었는데 이런 장갑이라든지 모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다 질렀어요. 양털 장갑인데 찐 100% 양털이거든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벙어리면 불편한데 여러분 이렇게 손이 닿을 수 있어서 터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함과 편안함 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장갑입니다.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모자를 너무 잘 만드신다 느꼈던 게 저는 여기 옆볼륨이 좀 부족해서 모자 같은 경우에는 좀 옆봉을 이렇게 살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가발을 써서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옆에 봉을 자연스럽게 디자인상으로 잘 채워주고 이 모자 각 자체가 좀 잡힌 말랑말랑한 비니가 아니라 이렇게 곧 올라오는 형태가 유지되는 그런 모자여서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밤 모자도 너무 삿포로에서 예쁘게 잘 쓰고 다녔고 브이로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빵 모자 귀엽잖아요.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서 그냥 얍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퀼팅천으로 안에는 또 돼 있어서 마감도 고급스럽게 잘 됐고 가발 써서 지금 머리가 더 그래 보이긴 하는데 제 찐머리랑 이걸 딱 쓰면 진짜 좀 귀엽거든요. 그리고 머리 안 감았을 때 또 머리 뽕까지 넣기 귀찮은데 생얼에 조금 머리 뽕 보정용으로 좋다. 그래서 여기에만 30만원치 썼어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니트 베레모인데 원래 다른 거 같으면은 좀 머리 딱 붙어갖고 베레모가 찔끔 나서 얼굴이 더 커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저 얼굴이 작은 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발을 써가지고 그냥 딱 쑥 넣어주고 이렇게 각만 좀 잘 삐뚤게 잡아주거나 이 자기 얼굴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오니츠카 타이거도 샀어요. 벨벳 소재인데 색감이 좀 청록색 이런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밝은 옷에도 이 반짝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픽을 했습니다. 뭔가 유니크한 듯 유니크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고 오니츠카 타이거 제품들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굉장히 착화감이 너무너무 좋고 오래 걸어도 발이 안 아픈 그런 제품인데요. 신었을 때도 너무 날렵하고 발이 예뻐 보이니까 또 다리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 그런 것까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쁘게 사서 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쭉쭉 늘어나는 프리즈플리즈라는 곳의 제품인데요. 저희 엄마 카디건으로 제가 선물을 샀어요. 이 브랜드 굉장히 가볍고 편한 원단으로 쭉쭉 늘어나기도 하고 어머님 세대에서도 그리고 조금 신혼부부 언니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백화점에서 면세를 받아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당시에 여행객 전용으로 게스트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어떤 지역에 있는 해당 백화점이든 가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한 49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입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패딩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톰한데도 가디건이 쭉쭉 늘어나니까 잘 들어가요. 쭉쭉 늘어나요. 쭉쭉 늘어나니까 엄마도 얼마나 편해. 그래서 이거 효녀템으로 하나 살짝 넣어봤고요. 그 다음은 대망의 가방입니다. 470만 원짜리 가방인데요. 바로 요거입니다. 는 아니고요. 여기 까서 보면 안에 슈프림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다른 거고 따로 슈프림 정품 가죽 자켓을 커스텀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밖에 디스플레이 된 거 보고 신혜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예쁘다 하고 홀린 듯이 그 샵 안에 들어갔는데 곳곳에 커스텀된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유니크한 제품들 위주로요. 근데 그중에 이게 저는 가장 눈에 띄었었고 이렇게 스터드가 딱 박혀있고 슈프림 가죽 자켓 가슴팍에 있는 게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이걸 펼쳐서 끼우면 가방을 살짝 에르메스 버킨 느낌으로다가 잠글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이중으로 다시 한번 잠가주고 그래서 가죽은 소가죽이라 했고요. 무게가 얼마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사실 470만 원 가격 생각하면 좀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서 이 소비는 좀 멍청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방에 제가 소비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같이 간 분이 신혜님이셨잖아요. 근데 신혜님 하면 저는 조금 이런 뭔가 락 펑크 느낌도 떠오르고 되게 와일드한 그런 멋이 떠오르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신혜님과의 일본 여행을 추억하고 싶어서 진짜 말 그대로 기념품으로는 돈이 아깝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샀고 무엇보다 제 눈에 너무 예뻤죠. 그리고 뭐 프린 가죽 자켓이 좀 값이 나가는 걸로 알아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 그 가치를 돈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서 돈이 많이 아깝지 않고 근데 한 가지 이 가방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취향인 건데 이렇게 뒷면에 조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제 몸에 이렇게 붙여서 두고 다닐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면 그 커스텀한 제품의 넘버, 호수 같은 것도 같이 보증서처럼 넣어주시고 어떤 아이템인지 슈프림 백이라고 영어 필기체로 써주시고 이것저것 많은 요소들을 함께 주십니다. 이 더스트백에는 그 샵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가방이 웃긴 게 여러분 470만 원을 처음에 사장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470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대면 살 것 같은데 싶다고 말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깎다가 350만 원에 탁 결정이 내려져서 자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그 영상 한 9시간 찍었어요. 제 부족한 리뷰도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